안녕하세요. 파라강트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의 새 매매 주체인 외국인 기관, 개인 중 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크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별 일별 동향에서 날짜별로 이 기관들의 이 매도하는 금액을 보면은 9월 달에부터 이렇게 상당히 크게 매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9월부터 8월 지속적으로 이렇게 8월 초 이런 식으로 기관들의 매도 금액이 갈수록 커지면서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관 투자가들이 왜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 금액을 크게 또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망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 중 이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투신의 일반, 투신 3호, 그리고 연기금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 기관들 중에서도 이 금융투자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매도 금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투신 일반과 투신 3호도 계속 몇 날 며칠이 이렇게 다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매도 금액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신 일반도 9월달, 8월달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호까지. 그렇죠. 7월달에도. 그리고 연기금도 7월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달아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왜 이 기관 투자가 중 이 금융투자와 투신과 이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도 이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매매하는 이런 수급주들을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많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한테도 이 기관들의 지금의 이런 큰 매도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9월 1일부터, 그렇죠?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이 기관들이 6조 2천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금융투자, 투자신탁, 투신 일반입니다. 그리고 투신 3호, 연기금. 이런 식으로 큰 폭의 매도가 나온 것도 최근에 또 이 증시 시장에서 기사화될 정도로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매도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도 이유와 향후 전망. 그렇죠? 첫 번째, 금융투자. 최근에 9월 1일부터 9월 25일, 불과 25일 동안에 2조 원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매도가 현재 금지가 되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할 때는 또 매수를 해주고, 이렇다 보니 이 현물과 선물의 차이,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 현물과 선물은 이 베이시스 차이가 이론적으로는 동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이 현물, 일반 종목들을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선물과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런 차익 매도 거래라고 그러죠. 차익 거래. 거기서 현물이 더 높은 그런 고평가가 선물에 대비 고평가가 되다 보니까는 현물을 매도하는 이런 차익 매도 거래가 증가를 해서 프로그램 매도,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출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금융 투자가 최근 25일 동안에 2조 원을 매도한 원인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차익 매도 거래. 그래서 국내 증시는 현물은 고평가되고, 그리고 선물은 저평가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물 매수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물 대비 고평가가 되니까 이러한 차이를 두고
매매를 하는 차익거래, 다시 현물을 매도하는 이런 차익 매도 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돌아가고 현물들, 대형주를 그냥 막 프로그램 매도를 때려버리잖아요. 이 금융투자 쪽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현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현물은 일반 종목들, 그렇죠? 그런 대형주들을 매도하기 때문에 이런 매도 금액이 나오고 있다. 이래서 증권사들, 이 금융투자죠. 이렇게 현물 매도, 선물을 매수하는 이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현물 매도세가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급증하고, 그것이 곧 금융투자가 이렇게 대량 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선물과 옵션에 관해서는 제 예전 영상에 아주 쉽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파생 상품을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과 같이 이렇게 현물과 선물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는 그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그렇죠, 차익 매도가 증가를 한다. 현물이 선물 대비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도 거래가 금융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실 것인가?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가 현물을, 참 공매도가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환경 속에서 선물이라는 그런 지수가 없다면 상관없는데, 현물과 선물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둘이 이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현물이 자꾸 매수세가 몰리면서 선물 대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매도가 금지가 내년 3월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계속해서 현물이 선물 대비 이렇게 고평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 이 프로그램 차익 매도 거래는 현물을 계속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금액들이 이 금융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렇게 최근 25일 동안 9월달 2조 원을 매도한 가장 큰 원인이 이것이고, 두 번째, 투신. 그렇죠? 우리 투신이라고 하면은 투신 일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투신 3호가 있습니다. 투신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투자 신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3호. 뭐 이거 둘의 차이는 얼마만큼 공모냐 아니면 3호냐.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투신 일반이라고 그러고, 투신 3호는 그에 반해 인원수를, 소수의 인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투신 3호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원수도 기준이 있습니다. 투신 3호는 몇 명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투신 쪽에서 2.6조 25일 동안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투신 일반, 뭐 투신 3호 여기서 운영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펀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간접 상품, 이런 간접 상품보다 직접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우리 언론에서 계속해서 뭐 동학개미 운동,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0.74%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올해 저점을 만들고, 우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3월에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큰 폭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 펀드 수익률 자체는 10%입니다. 어떻게 보면 10%가 작은 수치는 아니죠. 상승률은 작은 상승률은 아닌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제법 괜찮은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개별 종목들이 오를 때, 뭐 2배, 3배씩 오를 때 펀드 수익률은 10%, 11%가 채 되지 않는다. 개인들의 눈높이가 이미 크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 펀드의 이런
어떻게 보면 한계죠. 구성 종목 자체가 뭐 특정 섹터, 특정 업종에 뭐 전기차면 전기차 이런 식으로 소수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지만 대다수의 펀드는 위험과 손실을 수익과 위험과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성장주도 편입을 시키고 포트폴리오에 또 안정주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고 그렇다 보니 바스켓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일반 개별 종목들 뭐 100%, 200%, 뭐 300%씩 올랐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도 그렇고 중형주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대비 펀드 수익률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눈높이가 높아진 이 개인 투자자들 또 자산운용사 판매사한테 수수료, 납입 금액의 1에서 2%를 매년 떼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수익률 자체도 낮고 또 수수료도 떼어가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투자를 하고 또 종목들을 지켜보니까 예전에 우리 인기 있는 펀드들 막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수익률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특정 종목들 오르는 것들을 어디서 듣던 기사를 통해서 보던 이를 봤더니 뭐 며칠 만에 뭐 몇십 프로씩 오르네. 몇 개월 만에 뭐 100%가 나오네.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들이 이렇게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이제는 주식형 펀드를 환매를 하죠. 이제 안 해.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겠어.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환매를 하고 이렇게 환매를 하니까는 이 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팔아야 그 환매한 금액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종목을 또 팝니다.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 그 종목을 팔았더니 그 종목들은 당연히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죠. 투신 쪽에서 팔아대니까는 그러면 또 다시 종목이 하락하니까 펀드 수익률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 본 다른 개인 펀드에 든 투자자들이 또 환매를 하고 차라리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다. 수수료 주고 이 정도 수익률밖에 안 나오는데 뭐하러 할까? 이런 환매 증가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투신 일반 투신 3호도 아까 우리가 잠깐 봤듯이 최근에 투신 일반 투신 3호 계속 매도 그죠? 이들이 뭐 좋은 종목이 없어서 매도하고 안 사고 이런 것보다 개인들이 환매를 계속 요구를 하니까 팔아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직접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가 늘어나다 보고 이 펀드들을 다 환매를 하고 직접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 투신 일반과 투신 3호에 결국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의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은 이런 개인들의 위탁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렇죠? 이런 투신들 이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풍부한 돈을 맡겨서 펀드가 커지고 그 커진 펀드의 자금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시장에서 종목들을 움직이곤 했었는데 그러한 자금력 자체가 들어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예전처럼 이런 순매수가 투신 일반과 3호에서 크게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하는데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투신 쪽에서도 오히려 매도를 해서 돈을 환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죠? 그것이 이 투신 일반과 투신 3호가 단 25일 만에 2.6조를 그렇죠. 2조 6천억을 매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기금이죠. 25일 동안 1조 1천억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연기금은 알겠지만 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연간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목표치를
채우면은 그것이 오버되거나 그랬을 때는 덜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올해 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주가 방어를 해야 될 상황에 놓였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수가 빠지는 걸 원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뭐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여태까지 과거에도 그랬고 연기금이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초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지수 방어 차원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연간 이 보유 비중 상당히 많이 담아놨죠. 그렇죠. 지수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 현재는 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132조, 거기에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이 국내 주식 비중이 17.3%인데 0.2포인트를 현재 오버된 상태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 연금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렇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금이라고 해서 무한정 돈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 보유 비중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느냐 아니면 곡간이 남아있느냐, 그 차이가 매우 크겠죠. 그런데 현재는 목표치를 채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오히려 오버가 됐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향후 전망, 국내 주식 비중 이 17.3%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며, 그렇죠. 그리고 국내 주식 비중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매수 유발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간 목표치를 이미 오버슈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하나의 이유들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바로 바뀔 수 있느냐, 향후 전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다시금 이런 모습들이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공매도도 내년 3월까지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또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아울러 이런 투신하고 이런 투신 일반, 투신 사모 펀드도 개인들이 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환매가 늘어나고, 환매가 늘어나면 운용사들이 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신 일반과 투신 사모에서도 시장에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렵게 되고 있다. 그렇죠. 이것 또한 한 번에 바뀌기 힘들겠죠. 개인들이 나 이제 주식 투자 직접 안 할래, 펀드에 맡길래,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한번 맛을 봤는데, 최근에 이런 시장에서 들어와셨던 분들은 맛을 봤죠. 주식시장이 얼마나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시장 자체가 상승장이다 보니 물려도 며칠만 참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직접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 번에 바뀌기 힘들겠죠. 연기금 또한 올해는 큰 물량을 다시금 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연간 보유 비중을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관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구조적인 금융투자, 투신 일반, 투신 사모, 연기금 각각의 이유가 다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연말로 갈수록 또 배당주에 대해서는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만 예전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지금 많이 달라진 이런 환경, 공매도도 금지, 또 개인 투자자들 직접 투자의 증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기관 투자가들이 소수에 집중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한 번은 더 그 종목을
기관들도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에 그들이 바스켓 매매로 여러 종목을 확 사기보다는 이런 제한된 자금에서 집중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우리는 더 선별적으로 잘 찾아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관들이 왜 최근에 이렇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한 구조적 이유가 향후 전망까지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